여러 논란들이 지금 막 이렇게 터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발언, 그리고 과연 그의 생각은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고,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여권에서조차 지금 최 처장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 우려의 목소리, 그래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는 주장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대통령실은 최 처장이 결국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어제 모습 잠깐 보면서 설명을 더 드리죠. 김민석 총리가 차관급 인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는데, 그 자리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이제 차관급 인사혁신처장이잖아요. 저 자리에서 본인이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보통 대통령이 장관이나 누구에게 임명장을 줄 때 그 옆에서 배석해서 임명장을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했던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었는데, 어제는 이제 본인의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물론 임명은 그 이전에 됐었고, 그 임명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급기야 피해자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어떤 막말성 발언까지 드러난 상황이었지만, 어제 대통령실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는 저 임명장을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게도 제공을 한 겁니다. 결국 앞으로도 계속 돌파해보겠다라는 대통령실의 어떤 의지가 드러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어제 저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 좀 드셨습니까? 근데 이 정도 드러났으면 저건 뭐 불문가지 아닙니까? 인성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또 계속 인사에 대해서 전문성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까지 인사의 전문성을 보여준 게 뭐가 있죠? 최근에 또 폭로된 게 교보생명 관련해서 네네. 인사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결국 교보생명을 망가뜨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질도 갖추어지지 않고 인성도 갖추어지지 않고 왜 저런 사람을 안고 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더군다나 지난번에 강선우 후보자가 낙마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또 최동석을 낙마시키면 또 여기에 대한 야당의 공격이랄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국정 동력에서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잘못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요. 경우에 따라서 인사혁신처장이에요. 혁신처장. 근데 저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제까지 유튜브를 할지 생각했던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만약에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중앙공무원 한 70에서 80만 명 되는 사람에 대해서 그 혁신의 기준의 잣대를 드러내면, 잘못되면 이건 이제 국가가 잘못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인사혁신처장으로서 어떤 인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네. 빨리 그만두는 게 맞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리스크, 메가톤 리스크는 바로 최동석이다. 저는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최용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제가 똑같은 얘기인데, 도대체 누가 추천했길래 지금 최동석을 거두지 못하는가?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지금 최동석이라는 사람이 인사혁신처장으로 적합하지 않다 하는 거는 뭐 저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친명계인 뭐 김영진 의원도, 네.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일 때 정무조정실장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정무적 감각이 상당히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김영진 의원조차 우려가 많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친명계도 그런데 네. 민주당 내 친명계 아닌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중도 뭐 국민의힘 지지층은 뭐 말할 것도 없는데, 그러면 이제 과연 여론조사를 했을 때 최동석이 그 인사혁신처장으로서 적합하냐 아니냐, 이거는 뭐 우리가 불문가지죠. 그런데도 지금 버티고 이재명 대통령은 여전히 네. 지금 그 어제 그 임명장을 주었다는 얘기는 그 신뢰하고 앞으로 일을 열심히 하라는 얘기로 우리가 판단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뒷배가 누구냐 하는 궁금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오는 게 아주 합리적인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뒷배가 누구냐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도 저는 뭐 현장 기자들이 네. 자, 최동석을 감싸고 그 최동석을 엄호하고 있는 세력이 과연 누구냐. 그거는 틀림없이 국민 눈높이와는 맞지 않는 세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네. 궁금해지고요. 현장 기자들도 좀 취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권에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영진 친명계 의원도 최 처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동석 소장 같은 사람을 추천한 사람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과연 그분이 한 7, 80만 명의 공무원들, 공직자들의 금평을 관리하고 네네. 인재를 추천하고 관리하는 역할에 적정하겠는가에 대한 우려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과로 정리가 되기에는 과거 행적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다른 인터뷰를 보니까 민주당의 한 의원님들께서도 조금 더 나오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을 드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측면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조기현 변호사님 과연 누가 추천했을까요? 뭐 일각의 보도를 보면 유튜브를 직접 이재명 대통령이 보고 나서 발탁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성남 라인이라고 하는 그 김현지, 김용채 이 두 비서관이 추천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이긴 합니다만 그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혹시 뭐 들어보신 게 있으실까요? 추천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뭐 직접 하거나 이 대통령과 오랫동안 직접 아는 관계, 뭐 과거 보면 성남시장부터 스터디 모임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지근거리에서 같이 해온 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가요? 이번 인사 추천 과정에서 추천을 받은 것 같은데 어디로부터 받았는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도 몰라요 지금. 뭐 여기저기 근데 나오는 분들 다 물어봐도.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 보면 뭐 네. 인사 전문가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매우 우호적인 발언을 해왔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장으로서 인사개혁 관련돼서 정부 조직에 뭐 어떤 특별한 역할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간의 비판처럼 이재명 대통령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한 이 자체를 평가한 것은 아니었다고 알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뭐 김영진 의원님 말씀대로 저런 우려 뭐 당연히 안 할 수가 없죠. 자고 나면 뭐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고 게다가 이제 오늘 뭐 위안부 할머니, 네네. 피해자 할머니 같은 발언의 경우에는 당시에 뭐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너무 과잉수사 아니냐 비판하는 일부 사람들의 의견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안부 할머니를 비판한 정도까지는 나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선을 넘은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대통령의 부담이기도 하지만 네. 여당인 민주당으로서도 여러 가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 다만 어쨌든 이건 대통령의 인사권 영역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진퇴 여부를 뭐 공개적으로 말씀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우려의 목소리들은 전달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네. 개인적으로 그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그 추천을 했다. 뭐 추천이 아니죠. 그러니까 직접.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그 선택을 한 거지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추천했다고 했을 경우에 네. 자, 추천을 받아서 이재명 대통령 그러면 한번 검증해 봅시다. 이렇게 됐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실이 아무리 검증을 허술하게 하거나 검증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네. 이거는 그냥 유튜브 몇 개만 보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친명계가 걱정을 하고 있을 정도의 상황이면 네. 그 아마 한 30분만 봐도 유튜브 몇 개에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거라고요. 네. 추정컨대. 그런데도 강행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네. 검증을 안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럼 검증을 왜 안 했느냐? 대통령이 직접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대통령이 직접 선택한 사람은요. 네. 그 검증팀도 함부로 이 사람 부적격입니다. 이렇게 얘기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적용해 보면 이거는 대통령 추천이 맞다고 본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만큼 논란이 되면 저도 이제 현장에서 취재를 해본 경험에 비춰봤을 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라든지 뭐 원내대표라든지 아니면은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이면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대답을 듣고 뭐 기사를 쓰든가 아니면은 보고를 하든가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칠 텐데 물어봤음에도 아직까지 관련해서 명확한 기사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들도 함구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들이 함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추측을 해보면 감히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추천하고 혹시 지명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나. 현장 기자로서 또 그런 느낌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네. 정말 이번 논란이 이례적인 게요. 너무나 오래 가고
끊임없이 새로운 게 나오고 나오는 것마다 정말 충격적이고 이제 네.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 됐으면은 누구 추천이야, 누구 추천이야. 안 당연히 물어보는 기자가 이상한 그렇죠. 기자예요. 안 물어보는 기자가 이상하고 이 정도 시간이 흘렀으면은 당연히 누구 추천이야. 나 이름 나오고. 답이 나와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죠. 그 사람에 대한 책임론이 부각이 되고 지금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이 도대체 누가 추천했나 이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그 말씀대로 정말 차마 대놓고 지목할 수가 없는 그런 뭐 이제 대통령 직접 인선을 했다든지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고 또 이게 앞으로도 계속 가라앉지 않을 것 같은 게 발언의 날짜를 봤을 때 네. 심지어는 대선 이후의 것들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대선 직전뿐만 아니라 대선 이후. 대선 이후면은 이미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본인도 공직에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인데도 유튜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정말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기자들이 뭐 맘만 먹고 한두 시간만 찾으면은 더 많이 나올 거리가 있다는 것인데 과연 그런 논란과 위험성을 앞으로도 계속 안고 갈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